거기 3번 지적의 목적과 용어정의라고 나왔죠? 거기 보겠습니다. 그럼 책에서는 목적은 24페이지에 표시되어 있고 용어정의는 26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2조. 그럼 프린트물 2페이지에 제1조 이 법의 목적 봅니다.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존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이 최종 목적, 궁극적 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국토의 지금 뭐라고? 효율적 관리. 이거를 개발하거나 개선한다면 안 돼요. 국토 효율적 관리. 궁극적 목적은 제1조에서 목적은 첫째가 공익적 차원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란 차원. 공익적 차원의 목적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익적 차원에서는 거기 보면 해상교통의 안전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 지금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 두 가지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했다. 관리. 이걸 개발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표현을 다 틀립니다. 단순 관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거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용어정의, 이제 2점. 용어정의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조심하시고. 첫째, 이제 지적 공부 8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지적 공부 몇 가지? 8가지. 이 중에 몇 가지를 먹고 들어간다 했지? 몇 가지를 먹고 들어간다 했어요? 어떤 거? 처음 온 분들 들어본 말이에요. 토지대장 지적도 들어봤다 했죠? 근데 또 안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처음 올 때 토지대장 지적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렇게. 처음 와도 들어봤어. 요번을 처음 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도 어디서 지적도가 어떤 이런 말 귀에서 한 번씩 들었어요. 그래서 전에 돼 있잖아. 저기 가면 강아지를 또 입에다 뭘 물고 다닌다? 지적도를 물고 다녀. 거기 뭐 개발되는 집 가면 세종시도가 막 그럴 거예요. 동네 강아지를 또 시청에 가면 입에다 지적도 물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 지적도. 토지대장과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 벌써 4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지적 공부를 전산화시킨 거, 이걸 정보 처리 시스템의 기록 저장. 당연히 모든 건 전산화시키면 이건 전산화된 지적 공부잖아. 이거 말고 3가지 정도, 어떤 거? 공유지역면부,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이것은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데 그 공동 소유 관계가 공유 관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이 대지권 등록부는 그 지상에 집합 건물이 있다는 구분 건물, 아파트 같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8가지를 전체 묶어서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건 지적 공부 아닙니다. 지적 공부 8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중 지적 공부 아닌 거, 뭐 등기부라든가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또 부동산 종합 공부 있어 없어? 여기 부동산 종합 공부 있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8가지 지적 공부를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는 거기 용어정의에서 일단 여기에 수록된 어떤 것들을 수록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4가지 기억해 줍니다. 첫째 뭐였어요, 여기? 첫째 뭐?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토지 이용 규제. 네 번째, 부동산 가격. 요 4가지. 일단 이게 용어정의에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서 규정된 거.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규제, 즉 공법적인 사항도 들어갔고 부동산 가격 같은 이 정보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정보를, 이런 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을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한다. 기억해주고, 연속지적도. 연속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해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예, 지적 측량하지 않아요. 지적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어. 기준에 전산화된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 등을 연기해서 작성했는데 이걸 나중에 뭐 할 수 없다?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다. 여기 연기까지. 나중에 측량 활용할 수 없다. 그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세 가지 뭐라고 한다? 지적, 소관청. 아주 시험 많이 나온다 했지? 소관청. 말이 길지만 그냥 지적, 소관청 줄여서 소관청.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여기서 시장이란 뭐라 했죠? 밑에 구가 없는 시장을 말한다. 여기 구청장은 행정구청장이든 자치구청장이든 묻지 않는다 했지? 구청장이면 무조건 소관청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필지는 토지등록단위 인위적으로 구획한 법률적 개념이에요. 핵지와 구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 토지 표시 몇 가지 기억한다? 6가지. 토지 표시는 6가지 꼭 기억해야 돼.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순서는 상관없어요. 6가지 기억해 줍니다. 다음 중 토지 표시가 아닌 거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토지 표시상 지번은 그 필지에 부여해서 지역공부 등록한 번호인데 아랍의 숫자로 표시한다 있고 지번 부여 지역, 이 지번 부여 지역은 어디냐? 동이나리 이에 준한 지역이다. 기준이 동리가 기준입니다. 이때 동리는 법정동 개념입니다. 법정동. 행정상 개념이 아니라 법정동. 그 다음에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용도 핵심이야.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 등록한 걸 우리가 지목이라고 합니다. 지목. 그 다음 면적. 과거에 이 면적은 토지 수평면상 넓이인데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라 수평면상의 넓이. 수평면은 도면에 산출한 거야. 도면. 토지 굴곡을 반영하지 않아. 이 굴곡 지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면에 이걸 그렸을 때 저 토지의 넓이, 이 안에 들어간 넓이가 얼마인지 요 수평면 넓이, 이것을 수평면상 넓이를 면적이라고 그래요. 면적은 과거 판례를 보면 이걸 지적이라고 썼었어요. 면적을 토지의 이렇게 지적 이렇게 쓴 건 이건 면적이라는 표시였었어. 지금은 용어가 다 면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 판례를 보면 토지 지적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것은 면적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자, 그 다음에 경계점과 경계는 차이가 있다 했지? 경계점과 경계는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경계점은 자, 경계는 우선 도면에서 도면이 있다. 도면에 토지 그릴 때 어떤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이때 경계는 요 꺾인 점들 몇 개 있어? 이런 토지는 4개가 있어. 이걸 경계점이라고 그래요. 요 꺾인 점을 경계점. 이건 경계가 한 번씩 꺾인 굴곡점, 꺾인 점이다. 그 다음에 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이것을 경계. 경계는 선이다.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어디에 있어 지금? 도면 위에. 도면. 땅 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도면 위에. 도상에 있어. 도상.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란, 감기 잘 해줘야 됩니다. 토지 이동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토지 이동이란 말 자체가 한자로 여기서는 전혀 지적에서만 쓰는 고유한 용어입니다. 토지 이동이란 무엇을? 토지 표시를 어떻게 한다? 이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 3가지 요소를 다 말해야 돼요. 토지 표시 몇 가지 있다 했지? 아까 옆에서 토지 표시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이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토지 뭐 이용 이런 말씀 절대 틀려요. 토지 이동. 지적에서 이걸 이용이라고 써서 출제 많이 하니까 이용이란 말 안 씁니다. 토지 이동이야, 이동. 어떤 분은 처음 보면 이거 오타가 나온 게 아닌가? 그냥 넘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토지 이용이라고 잘못 표현하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이동. 자, 그 다음 이동 사유 중에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바다를 막아서. 새로 조성된 토지나 누락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 등록조란 중요하다 했지? 등록조는 항상 뭐라 했어? 임토 순서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역 들어가야 돼. 거꾸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이것을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등록전환. 그 다음에 분할 합병, 뭐 이건 어렵진 않지만 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 나눠 등록하는 거. 합병,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 합하 등록하는 거. 다만 합병에서는 그 뒤에다가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라겠지? 합병은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측량 X. 합병이 나와서 근데 측량한 말 연결해서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측량을 통하여 뭐 이렇게 다 틀려.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고?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합병은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돼. 거의 해마다 나와. 합병이나 지문에 나올 때도 있고 여기는 합병이 지적 측량과 연결됐어.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이고, 축척 변경 개념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번 순환에서는 이것도 보여야 돼.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 문제돼.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무엇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반드시 순서가 이렇게 해야 돼.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 거꾸로 가면 다 틀려. 또 작은 축척은 축척 분모가 커요, 작아요? 큰 거지. 예를 들어서 작은 축척이라는 것은 만약 1200분의 1을 500분의 1로 바꿨다. 이게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니고 요것만. 축척 변경. 어디서? 지적도에서만. 임야도에서는 없어.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축척 변경. 그다음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두 가지 개념. 그리고 지상에 복원시킨다. 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지적 측량. 이 측량이 다 시험범위가 아니고 그중에 뭐만 시험범위라고? 지적 측량만. 수로 측량이나 일반 측량이나 공공 측량이나 이런 거 아니고 무슨 측량? 지적 측량만 시험범위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의상 입이 아프니까 지적 측량 네 자리 하기 아파서 내가 측량해도 무슨 측량이야? 지적 측량이야. 수업 시간 얘기하면. 그래서 측량이라고 했잖아요. 다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시험범위 아닌 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측량했어도 그럼 당연히 지적에서 얘기한 건 뭐다? 지적 측량만. 측량이 종류가 5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시험범위 자체가 아니야. 뭐 해상, 수로 측량하고 이런 거 시험범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적 측량은 여기 토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이게 토지를 어디다가 지적 공부에 어떻게 한다? 여기다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뭐 한다?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한 측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거나 지상에 복원한다는 표현이 나와야 돼. 여기에 지적 재수사 측량이나 또는 지적 확정 측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개념은 이렇게 돼 있고, 지적 재주사 측량은 지적 재주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시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을 지적 재주사 측량. 지적 재주사 측량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등록된 토지들이 실제 경계들이 서로 안 맞는 지적 불부합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1910년대 측량 장비로 측량했을 때 기준은 1번 동경이 기준점이에요. 하다 보니까 위도 표시나 이런 게 서로 안 맞고 경계도 안 맞는 게 많아요. 이런 걸 전부 다 하려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조사해야 돼. 그러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측량 비용이.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응?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세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 예산을 쓰려면, 예산 배정 받으려면 법률이 나와요. 예산이 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법률이야. 지적 재주사에 특별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계속 배정해가지고 전국의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거. 이런 걸 지적 재주사 측량. 그 다음 지적 기준점 3가지 암기해야 돼.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3가지 뭐라고 한다? 지적 기준점. 이 3가지만 기준점이야. 여러분 다음 중 지적 기준점이 아닌 거 해가지고 뭐 우위성 기준점이니 뭐 이상한 표현 쓰면 다 틀리는 거예요. 자, 3가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지적 도근점은 제가 최근에도 바닷가에도 많고 여기 저는 관심이 가다 이렇게 땅만 많이 보고 다녔다.
혹시 누가 돈 떨어뜨린다 보려고. 근데 거기 뭐가 있어? 지적 도근점. 굉장히 많이 봐요.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조그만, 크기도 요만해. 요만. 그래서 여기 해가지고 지적 도근점 이렇게 써놨어. 땅에 다 박아놨어. 시멘트 같은 데 다 박혀있고 아스팔트 길에 박혀있고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 가다가 혹시 보다가 처음에 궁금하면 한번 사진 찍어놔. 나 찍다 너무 많이 찍어 다 버렸어 이제. 하도 많아가지고. 전국에 수백만 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 찍어. 그러니까 많다는 거야. 토지 위에 많이 현장 땅에 찍혀있다는 거야. 나중에 지적 측량할 때 그 기준점, 인근의 도근점을 기점으로 해서 인근의 토지를 측량할 때 쓰는 거예요. 분할 측량 또는 무슨 뭐 이렇게 등록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이런 지적 측량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에서 지적 측량 기준점 3가지 기억해라 있고 지적 기준점.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등록된 지적 측량업자를 함께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명칭이 자주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야. 종래 지적공사라고 하던 거예요. 이게 명칭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용어 정의는 책에도 쭉 그냥 보시면 돼. 그 내용이니까. 이제 책에서는 측량이 먼저 나온 이유는 조문대로 배열하다 보니까 이러니까 측량은 나중에 보고 후반부로 토지 조사 등록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 책에서는 50페이지 정도 펴시면 돼. 토지 표시 결정. 자, 거기 보면 이제 조문 내용을 이제 제가 토지 등록 주체 이렇게 써놨는데 조문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 3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게 64조 1항 2항 옮겨놓은 겁니다. 토지 조사 등록은 필지 단위로 조사 등록하는데 아까 필지라는 게 뭐라고 했어?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라고 했죠. 인위적으로 구획한 법률상의 개념이에요. 자연적인 게 아니고 뭐라고? 인위적으로 잘랐어. 토지를 등록하려면 필지 단위로 잘라야 돼. 자, 거기 보면 64조 1항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표시. 토지 표시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토지를 등록해야 될 의무는 누구한테 줬다? 국토교통부 장관. 즉 국가인데 국가를 대표해서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얘기야. 어떤 토지라고 했어? 모든 토지입니다. 거기에 뭐 관리 토지, 개별 토지, 뭐 이상한 말 붙이면 다 틀려. 모든 토지. 모든 속에는 모든이란 말 속에는 한 필지하고 빠뜨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야. 국가는 우리나라 땅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돼. 그게 의무야. 국가 의무. 근데 장관이 한가합니까? 바쁩니까? 굉장히 바쁘신 분이지. 경우에 따라 한가할 때가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보자면 한가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자면 다 바빠. 여기서 세종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전화해서 오늘 점심 약속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스케줄 다 잡혀서 바빠. 안 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양반이 내려와서 세종시 토지 분할 측량하라 등록하라 하겠습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개념상 주체는 장관이 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위임하는 거야. 회사 회장님이 바쁘죠.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바쁘죠. 바빠서 지금 조용히 들어가 계셔요. 너무 바빠서. 바쁘니까 스마트폰 좀 만들어야 돼. 와서 이거 좀 작업 좀 해주세요. 올까 안 올까? 안 옵니다.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려면 사람을 많이 뽑아서 업무를 주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걸 위임한다. 자, 국가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위임해야 돼. 누가 위임했어? 지적소관청한테. 아까 소관청이 뭐라 했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현실적 위임받은 이 사람들이 처리해. 근데 이 사람 처리할 때 지역 사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사무를 해주는 거야. 토지 등록 업무를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거야. 누가? 소관청. 그래서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즉 현실적으로 아까 토지 이동이 뭐라 했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이걸 토지 이동하겠어. 그럼 예를 들어 분할하겠다. 이게 토지 등이야. 그럼 이런 현실적으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해라? 지적소관청이 결정해라. 자, 장관은 너무 바빠서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위임받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다만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호 조사청량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직권등록주 이념을 규정하고 있어요. 아까 5대 이념 누구? 국공영이 실직에 했다 알겠지? 네, 공부했던 거예요. 그럼 직권등록 절차는 제일 먼저 그 순서를 알아야 돼. 매년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뭘 해야 되냐? 계획을 수립해야 돼. 어떤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어? 어떤 계획? 거기 직권 등록 절차 써놨지? 어떤 계획? 여기다 잘 뭐라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토지 무슨 계획? 이동, 현황, 조사. 현황, 조사. 요거를 잘 토지 이용 현황이 아니고 뭐라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야. 요걸 바꿔가지고 많이 출제했어. 토지 이용 계획 현황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우리 지역 소관청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라. 계획을 세웠으면 다음에 뭐 할까? 계획을 세웠으면 뭐 해야 돼? 조사를 해야지.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거야. 조사. 요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했으면 조사한 내용을 기록해야지. 그러니까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 토지 이동 여기 조사부. 여기 기록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조사부에 이걸 기록했으면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 장부에 정리했는데 그 정리 앞서서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토지 이동 조사부 내용을 지적공부에 정리하기 앞서서, 즉 지적정리 여기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앞서서 정리하기 앞서서 하는 게 뭐냐? 요게 바로 뭐다?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순서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항상 문제 많이 나온 게 요 부분 작성해야 될 계획, 이건 원칙 시군구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은면동멸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라. 수립한 계획이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걸 물어보기도 하고 순서를 물어보기도 해. 순서를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계획이 끄트머리에 들어가서 말이 돼 안 돼? 계획은 어디에 나와야 돼? 맨 앞에 계획 쓰였으면 실행하고 실행했으면 적고 나서 이걸 정리하기 앞서서 뭘 작성한다? 결의서. 여행 떠나는 거 갔다 했지? 자, 시험 끝나고 가을에 유럽 여행 가겠다. 계획을 세웠어. 동남아 여행을 하겠다. 계획 세웠으면 계획 어디 갈 건가, 몇 박 며칠 할 건가 다 세웠지? 돈도 얼마 있어야 되고 다 계산했어. 그런 다음에 여행만 쉬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여행을 떠난다. 조사는. 여행을 떠나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냥 가면 아깝지. 사진도 찍고 기록을 다 해. 이게 뭐야? 장부에 정리한다. 조사부. 사진도 다 찍어왔어. 찍어가지고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사진첩에 정리를 해보니까 어디다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돼. 이게 뭐야? 결의. 생각하시면 돼. 그냥 순서 머릿속에서 이해하면 돼. 암결라고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결의서 작성한 다음에 정리하더라. 이 순서.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지정기 한 번 들으면 다 맞아서 내가 두 개는 틀려주라고 한 거야. 너무 다 맞으면 미안하잖아. 자, 그럼 토지 등록단위 필지. 자, 여러분 책에서는 52페이지. 자, 필지 단위로 등록하는데 거기 보시면 프린트를 보세요.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로서 어떻게 자르는 거다? 인위적인 구획 단위다. 인위적 구획 단위. 즉 토지를 딱 잘라서 인위적으로 구획한 거예요.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한다. 이것을 필지 단위로 구획하는 이 토지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돼? 조사 청량에서 어디다 등록한다? 지적공부. 지적공부 먼저 도면 같은데 먼저 이걸 지적공부 중에서 지적도 임야도가 있잖아요. 이 지적공부 중 도면에 이 토지를 그대로 그리면 되죠. 근데 그대로 그릴 수 있다고 해서 못 그린다고 했어요. 못 그린다고 했지. 왜 못 그린다고 했어요? 땅만 저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줄여야 돼. 이걸 축척. 만약 1000분의 1로 줄였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축척. 이걸 줄여야 돼. 그럼 줄이면 조그맣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생긴 토지입니다. 자, 이렇게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선을 경계라겠지? 경계를 둘러싼 일단의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한필지다. 일필지다라고 인위적으로 잘랐어. 그럼 일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요건이 있다고 했지? 성립요건. 일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원칙적으로 몇 가지 요건을 갖춰라? 6가지. 6가지. 여기 있었죠?
6가지가 일필지 요건을 얘기했어요. 첫째 뭐가 있다? 지번 부여적이 같을 것. 지번 부여적 같을 것. 지번 부여적 용어정에서 뭐라 했지? 좀 전에 용어정에서 뭐라 했어요? 동리의 준한 지역이다. 동리의 준한 지역. 동이나 리 단위로. 그 다음 같은 동 안에서만 두 번째 어떤 요건을 갖추라고 했어? 집안이 상호 연속될 것. 집안이 연속됐다는 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도로나 국어 등이 자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집안이 연속될 것.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용도 같아야 돼. 이거 용도를 뭐라고 한다? 지목. 용도에 따라 구분한 거예요. 이것이 같아야 돼, 다. 용도인 지목이 같아. 그 다음 네 번째, 거기 뭐라고 써야 돼요? 도면의 축체 같아야 돼. 축척. 도면의 축척 동일, 축척이 동일할 것. 예를 들어서 한 필지라면 전체 다 1000분의 1이지. 이쪽은 500분의 1, 이쪽은 1000분의 1 잘라보면 어떻게 돼? 500분의 1 헌덱은 뭐지? 크고 1000분의 1은 쪽 모양 이렇게 안 생겼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도면 축척은 1000분의 1로 다 통일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면의 축척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도면 전체 축척이 같을 것. 그 다음에 한 필지 일부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전체적으로 같아야 돼요. 소유자 같을 것. 이 소유자 같다는 의미는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을 때 지분까지 동일한 걸 의미합니다. 물론 소유자 인적 사항 중에서 주소 표기까지 다 일치해야 돼요.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될 때 소유자 같다. 이 의미는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동일한 걸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 같다? 등기 여부. 여기서 등기 여부가 같다. 등기 여부라는 것은 뭐예요? 등기된 것으로 같든 등기 안 된 것으로 같든 등기가 됐든 된 토지끼리 안 된 토지끼리는 한 필지를 만들지만 일부만 등기했다 그러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한 필지가 되려면 첫째 지번 부여적 같고, 두 번째 집안 연속됐고, 세 번째 지목이 용도 같고, 네 번째 축척 소유자 등기여부 일치. 자, 그래서 이거 지지지 축소 등 암기라고 해서 이것은 나중에 합병 제한 사유할 때 다 나와. 또 합병 제한 사유에서 또 나온다고 했어요. 왜? 합병 개념이 바로 합병이란 아까 용어 중에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 그럼 합병 후에는 몇 필지가 돼야 돼? 합병 후에 한 필지. 그러니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1필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합병의 요건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원칙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있다? 예외. 1필지. 원칙에는 예외. 예외는 이걸 우리가 표현을 뭐라 했다? 이걸 양입지다. 자, 처음 듣는 분은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자, 그래서 이 중에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원칙보다 예외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예? 작아야지. 원칙 6가지면 예외는 10가지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예외는 여기밖에 없어. 나머지 예외가 없어. 요거 지목 동일 요건의 예외. 이것을 양입지. 즉, 지목이 다르지만, 이게 용도가 다르지만 몇 필지 만드는 토지? 한 필지가 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양입지. 이건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따라서 추종원칙 여기에 의해서 한 필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조공된 토지를 따로 공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답이 한 필지 있다. 답. 논입니다. 논. 자, 여기서 여기에 벼, 미나리, 연 등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이런 걸 재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답. 그럼 물을 상시 이용하려니까 여기다 물웅덩이 퍼놨어. 물웅덩이. 연못이 아니었어. 연못. 이걸 뭐라고 하냐? 유지는 어깨 힘주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물이 고여있는 곳. 연못. 물이 고여있는 연못이다. 그래서 유지. 물이 고여있다. 그러니. 자, 이런 유지란 지목이 있어요. 지목. 답이란 지목도 있고 유지란 지목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 토지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 도면에는 줄여서 뭐가 있어? 축척. 유지 면적이 한 30정도가 돼. 한 10평 조금 안 돼. 조금 그렇게 넓진 않죠? 연못이 조그만 연못이 있어. 그러면 요걸 1000분의 1로 그리면 눈에 띄게 크게 나올까? 요만한 웅덩이 1000분의 1 줄였어. 크게 나올까? 안 나와. 도면에 그려보면 조그맣지? 그럼 여기다 경계 그리고 지번 부여하기가 불편하죠.
물론 나름대로 현장 유지도 나름대로 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면적, 분량, 양이 있다는 거예요. 면적이 있어. 근데 요거를 따로 등록하지 않고 어디다 요 주된 토지 여기 답에다가 포함시켜서 등록하는 토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양입지다. 양입지다. 양입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입지는 뭐야 이거? 뭐라고 표현했지? 무시하는 땅이야. 무시하는 땅. 창부에 등록 안 해줬어. 현장에 가면 있는데 별도로 등록할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토지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이 부지 이렇게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 종된 용도로 이용되는 이런 토지를 우리가 양입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땅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땅. 너무 무시해도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뭐야? 제한서. 너무 무시하지 마. 너무 무시하지 마. 우리는 너무 무시하지 마라. 무시할 수 없는 토지. 제한. 한참 무시했더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네. 그래서 무시하지 마 했더니 어떤 경우를 무시하지 못하느냐. 첫째, 종된 토지가 이 종된 토지가 지목이 보니까 종된 토지 쉽게 하면 요 종된 토지의 지목을 봤더니 대야 대. 대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대라고 써. 지적에서는 건축법상 용어가 대, 지적에서는 용어를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하지 않고 대라고 하는 거야. 대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지? 그러면 지목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전에? 총 28가지. 이 28가지 지목 중에서 제일 값어치가 있고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가 뭐예요? 이게 대야. 이용가치가 제일 높은 토지를 우리가 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는 지목 중에서 지목의 왕이야, 왕. 그죠? 28개 중에 제일 상위에 있어. 탑 클래스야. 무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왕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지나가다 돌덩어리가 있으면 우리가 무시할까 안 할까? 무시해 걷어차고 가요? 주먹만 돌덩이 별로 신경 안 써. 너무 세게 차면 발이 아프게 슬쩍 차고 갔어. 근데 주먹만은 금덩어리가 나왔으면 주먹만 금덩어리 무시할까 안 할까? 아, 돌덩이 값어치로 비교가 안 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건 무시할 수 없는 다 지목의 왕이니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종된 토지라도 이게 대라면 무시하지 못한다. 즉 뭐야? 양입의 제한서에 걸린다. 양입지 아니라는 거야. 양입지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 지목은 다르지만 몇 필지? 한 필지. 여기까지가 한 필지야. 그런데 제한서에 걸리면 한 필지 못 만들어. 별도로 따로 등록해야 돼.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하는 거야 이거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율. 주종 비율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 비율 중 무시하지 못하는 순위 10% 일할 10%를 초과. 너무. 그럼 어디까지 무시한다는 거야? 10%까지는 무시해버리겠다.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지가 있어. 이게 면적, 요게 답이 300제곱미터, 유지, 연못이 30제곱미터야. 그럼 뭐야? 무시해버리지? 양입지야. 근데 연못이 넓이가 얼마야? 31제곱미터야. 그러면 무시하려고 봤더니 요 요건에 제한사에 걸리네? 비율이 너무 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제한사에 걸렸지? 그러니까 별도의 필지로 등록해야 돼. 이 얘기는 답 한 필지, 유지 한 필지 따로 등록한다는 얘기.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종된 토지 면적 기준으로. 자, 면적, 종된 토지 면적 기준. 이 기준이 최소한 무시받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이 땅이 있어야 된다 했지? 집 짓고 살 정도. 집 짓고 살 정도 얼마 정도라 했죠? 100평. 일반적인 집 100평짜리 굉장히 큰 거예요. 전원주택 빼놓고는 도심에서 100평이면 시내에 있는 것 중에서 거기 집도 있고요. 정원도 있고 주차장까지 만들만 해. 일반적인 집들은 한 60, 70평짜리 대부분이에요. 평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기준이 얼마라고? 100평. 이제 평이란 말 안 쓰니까 약 3.3배 하면 얼마? 330제곱미터 기준. 요거를 초과하면은 무시할 수 없어.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제한서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과수원이 한 필지 있다. 자, 여기에 면적이 4,500제곱미터. 여기 집이 있습니다. 자, 면적이 30제곱미터.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입니다. 종된 토지지 무시할까 봤더니 지목이 뭐라는 거야? 죽어요. 아무리 작아도 뭐야? 무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해야지 따로 양입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 자, 여기 보니까 또 밭이 하나 있어. 인삼밭. 그늘 쪄가지고
과수류도 자라지 않고 그래가 여기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니 그늘에서 잘 자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인삼을 심어봤어. 근데 또 잘 자라요. 그래서 여기다 전 면적 얼마냐? 350제곱미터. 그러면 자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 종된 토지야 무시할까? 양입시킬까? 봤더니 첫째 대면 안 되는데 대는 아니고 전이라고 했잖아. 비율을 봤어. 4,500제곱미터와 지금 350은 여기 10%가 얼마야? 10%. 450도 안 되지? 10%를 초과하지 못했어. 무시하면 돼. 근데 세 번째 요건을 봤어. 330제곱미터. 100평 기준으로 봤더니 350제곱미터네. 여기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면적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셋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제한서에 걸려서 양입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돼? 별도의 필지로 과선한 필지, 전환 필지 따로따로 놓는 거라. 이런 얘기야. 양입지가 될 수 없다. 알았죠? 네. 자, 그럼 밑에 보세요. 과수원 내에 있는 인삼밭하고 별장은 양입지인가? 양입지예요? 아니지. 인삼밭은 어디에 걸렸어? 330제곱미터. 별장은 어디에 걸렸어? 지목에. 양입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 책 53페이지까지 다 정리해 준 거예요. 54페이지까지. 아셨죠? 네, 그 다음 넘어갔어. 토지 등록상 이번 책에서는 54페이지부터. 조금 빠르죠? 그래도 이번 요 정도는 따라와야 돼. 1, 2월 달에 조금 기본적인 걸 해줬으니까. 어렵지도 않고 얼마나 쉬워요. 한번 들으면 다 하는 거죠. 한 번 들고 다 알았다고 다음부터 또 안 나오면 안 돼. 한 번 듣더니 다 알아버렸어. 아이고 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셔야 되니까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 시험은 여러분 꾸준히 공부해서 이게 머리에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자, 이제 토지 등록사항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등록할 때 무엇을 등록하는가? 이걸. 자, 토지는 무엇을 등록한다 했지? 토지 표시를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 몇 가지가 있다 했죠?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그 중에서 자, 토지를 등록할 때 토지 등록사항. 요 등록사항은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하는데 이 토지 표시 6가지 중에서 소재를 가지고 문제 낼 게 없어요. 이거는. 알았어요? 자, 지도구역 이게 세종특별자치 세림동일까요? 나성동일까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런 거 지리 문제도 아니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 다음에 뭐가 문제돼? 지번. 여기부터 지번 결정 방법. 그 다음에 지목 결정. 그 다음에 경계, 면적. 이 4가지가 문제돼요. 또 좌표도 문제 안 돼, 이건. 이거 따로 물어보지 않아요. 좌표값부터. 그래서 토지 표시사항 중에 지번이나 지목, 경계, 면적 이 4가지 중심으로 정리하면 돼요. 지번부터 보는 거예요. 지번. 자, 프린트물 4페이지 봅니다. 지번은 토지에 붙인 번호야. 지번 보세요. 토지에 붙인 번호. 이게 뭐야? 지번. 어떤 번호를 붙였다? 아라비아 숫자. 몇 개씩? 한 필지마다 몇 개씩? 하나씩. 1필지 1집어넣기겠더라. 여러분 주민번호 몇 개 있어요? 하나. 한 사람마다 하나씩 번호가 있지? 토지도 한 사람마다 하나씩 번호를 준다는 거예요. 한 필지마다 하나씩. 1필지 1집어넣기. 그래서 거기 보면 집안에서 그 표기 방법 도표를 잘 보세요. 표기. 집안에서는 이 표기 이거 일단 주의해야 돼. 표기 방법. 숫자 하나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단식 집원. 2개 나란히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복식 집원. 단식, 복식. 스포츠일 때 계속 봤어. 혼자 하면 단식, 둘이 하면 복식. 근데 여기서 단식, 복식 나눠가지고 구분해보면 이걸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쓸 때 하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쓸 때 하고 달라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쓸 때 달라. 자,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에는 지번 표기할 때 어떻게 한다? 숫자를 쓰는데 하나씩 숫자 하나만 들어온 걸 단식, 2개 나란히 쓰는 걸 복식. 거기 썼듯이 도표에 보시듯이 만약 숫자 썼어. 여기 123 이건 단식. 만약 123의 1이다 이렇게 썼으면 복식. 임야대장도 숫자 하나만 나왔어. 그럼 단식. 여기에 뭐가 붙었어. 복식. 근데 임야대장, 임야된 집원 숫자의 앞에다가 한글로 산. 여기 뒤가 아니고 앞에다가. 여기다 앞에다가 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산. 한자 쓰는 게 아니고 한글로 산. 복식 집어는 이렇게 2개 나란히 나온 걸 복식이라고 했지?
복식 집어는 이렇게 두 개 나란히 나온 걸 말하는데 앞에 나온 걸 뭐라고 한다? 이걸 본번, 뒤에 나온 걸 뭐라고 한다? 부번. 본번과 부번으로 묶여있는 게 이걸 복식 집어에 나오래. 본번과 본 사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써. 표시. 어떻게 표기를 했느냐 봤더니 짝대가 나눠놨어. 이거 읽어봐라.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읽어보세요 이제. 이거 봐. 123의 1. 이렇게 읽어야 돼요. 123-1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건 수험생들이 읽는 방식이 아닙니다. 합격하고 나서 읽으세요. 네, 여러분 읽는 거 보고 합격했는지 아니면 수험생이 구별하려고 그래. 근데 수험생임에도 123-1로 읽는 사람들은 올해 합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야. 1년 더 공부할 사람들이야. 항상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123의 1, 5의 3 이렇게 읽으란 말이에요. 조문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임야대장, 임야에 등록할 땐 집어 숫자 앞에 3을 붙인다 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요. 지목이 임야일 때 집어 숫자 앞에 3을 붙인다. X 틀립니다. 지목과 무관해요? 무슨 얘기라고? 지목과 관련 없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는 어디? 집원 숫자 앞에다 뭐 한다고? 3. 만약 지목이 묘지야, 묘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야. 그럼 묘지도 집원 숫자 앞에 산. 지목이 임야야, 임야인데 토지대장에 등록했어. 그럼 산을 붙여 안 붙여? 안 붙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임야일 때 산을 붙이도록 하면 안 돼. 뭐라고 했어 지금?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목과 상관이 없이 집원 숫자 앞에 뭘 붙인다고? 산. 이해됐죠? 네. 표기 방법 일단 알아두면 돼요. 이 정도 내용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 기본.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기본, 이것은 스타트했다. 무엇을, 요 집원, 번호. 이 기란 건 스타트, 시작했다는 거예요. 번호를 시작했다. 어디에서 번호를 시작했느냐? 집원 부여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동리가 기준이야. 여기 나성동이다, 세롬동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나왔어. 그럼 전체 이런 섹터가 나오면 이 중에서 방위 표시해서 우위를 항상 뭐라고 한다? 북쪽, 남쪽, 서쪽, 동쪽. 동서남북 표시돼. 그럼 북서쪽이 어디야? 북서 요 방향. 그 다음에 북동 이 방향.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북서쪽에서 하는 걸 요걸 북서기본법. 어제는 엄청나게 피곤하더니 오늘 조금 피로가 덜 얘기하다 보면 막 피곤하면 말하기 귀찮아져. 우리 그냥 강의하고 싫어서 그냥 잘 쳐다보고 싶은데 뭘 얘기해야 되니까 그때는 진짜 짠해서 말을 해야 돼. 근데 조금 필요하지 않을 때는 말이 좀 잘 편하게 나와요. 두 번째 이걸 뭐라고 한다? 북동기본법. 북동쪽에서 시작했다. 벡터 방향, 즉 흐름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 북서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아래 방향으로. 결국 흘러가는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간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타트해서 남동에서 끝나는 거. 북서에서 시작하여 북서에서 어디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가는 걸 북서기본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 북동기본법은 어디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 이쪽 거꾸로 남서쪽으로 흘러가는 거. 집어는 흐름이. 그 얘기는 어떠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북동에서 시작해서 남서에서 끝난 형태, 이것을 북동기본법.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는 거냐? 한자로 표기할 때. 이건 언제 쓰거냐? 한글이나 아라비아 숫자나 영문자로 표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현재 만약 토지를 표기할 때 지금 어떻게 우리 한글 쓸 때는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이거 10번이면 10번이 돼. 이렇게 써야 돼. 7번이 돼. 근데 만약 한자 쓴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한자는 거꾸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방향이.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 여기부터 10 돼. 11 돼. 12 돼.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이 방향이 거꾸로 간단 말이야. 한자 쓰면.
근데 지금 현재 지적도에 보면 한자로 썼던가 한글 썼던가? 지금은 다 한글 됐어요. 이게 1975년 바뀌면서 1950년 구지적법 제정 당시에는 한자로 쓰다가 지금은 전부 다 한글로 바뀌어버렸어요. 숫자로. 한자로 안 써.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다? 북서기본법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을 채택할 때 북서기본법.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놨어? 조문 보면 자 법률 제66줄 보니까 지번부여. 지번은 제1항 보면 66줄 1항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지번부여지역은 아까 뭐라 했지? 동일하리 이에 준한 지역. 시행령 56조에 가면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에 관련된 제3항 제1호에 가보니까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어디?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이게 뭐라고? 북서기본법. 현재 북서기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그림을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 방향. 이것도 이제 뭘 생각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야 돼. 형상이. 어느 쪽인지 이게 그림을 떠올려야 돼. 어딘지 모르겠다. 뭐 말로 서면 안 돼.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북서기본법. 이것 때문에 1년 공부한 사람 또 있다 그랬죠. 이거 한 문제 틀려가지고 1년 더 공부한 사람 있어. 2차에서. 억울하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수업 시간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끝날 한 1시간 2시간 집 시작 때 몰아가지고 오기로 했으니까 다행이지. 안 왔으면 이것도 못했지. 그래서 열심히 땅 장사 잘해서 돈 잘 벌고 있어요. 북서기본법 때문에 1년 더 했다고 얼마나 억울해한지 몰라 이 양반이. 자기가 이거 고민하고 마지막에 내려고 하니까 북동 아니야? 고쳐가지고 틀렸대. 공부는 다 때가 있어가지고 조금 때가 덜 됐으면 공부 좀 더 해라 이런 얘기야. 원인이 이런데요. 뭐 그런 게 아니고 아직은 제가 따가지고 할 때가 덜 됐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더 법률도 공부하고 해가지고 좀 이따 하면 1년에 억울한 게 아니라 1년이 억울한 게 아니라 공부 조금 더 해가지고 매덕 손해볼 걸 막아준다. 어설프게 하다 손해배상 매덕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일찍 자격증을 따가지고 줘가지고 날뛰다가 잘못 중개해가지고 손해배상 매덕해줄 바야 그냥 1년 또 더 공부해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법률질 더 취득해가지고 신중해가지고 손해를 안 보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래서 빨리 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따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신중히 여기서는 한 10년 잡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전 10년씩 이런 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딱 그 잠깐 공부할 때 보는 걸 즐거워해요. 항상 새로운 인물들 보기를 원하니까. 자, 농담으로 했어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자, 지금 지번 여기 북서기본법 꼭 기억해 줘야 돼. 북서기본법.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쉴 때가 됐으니까.